다들 힐링하고 계신가요? 저는 미국 증시 차트 분석하랴 그리고 매크로 지표도 분석하랴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고 그 예측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고 나스닥 월봉, 주봉, 일봉 제가 분석하면서 21년 말과 상당하게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 또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차트 분석이 아니라 매크로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내일 해서 올려놓을 테니 많이 봐주시고요. 일단 차트와 더불어서 매크로 지표도 함께 본다면 미국 증시를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트는 말고 매크로 지표를 분석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미국 경제가 정말 침체로 들어서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일시적인 건지 한번 분석해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매크로 지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통화 유통 속도를 볼 건데요. 이 지표는 미국 통화 유통 속도가 아니라 한국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먼저 한국 통화 유통 속도를 보시면 통화 유통 속도가 다시 살아나야지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작년부터 연속 2번 하고 3%대에 접어든 다음에 올해 2월 25일에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현재 한국은 2.75%입니다. 그럼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총 3회 진행했다는 건데 통화유통 속도는 오히려 바닥으로 계속 고꾸라지고 있는 걸 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했다는 말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저는 현재 정치인들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 부추기고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부동산 관련 부양 정책들을 꺼내놓으면서 영끌한 모든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게 했고 결국 이자놀이하는 은행이 배부르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고요. 또한 빈부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극히 일부 기득권층들에게 돈이 다 쏠려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한국과 다르게 미국의 통화 유통 속도를 보면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 쭉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춤하면서 약간 꺾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지만 통화 유통 속도에서 보여주듯이 작년 미국 증시 대세 상승은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고요. 이제 미국의 고금리 효과가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또한 트럼프 관세 부과 우려가 있으니 통화 유통 속도가 실질적으로 꺾이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인데 현재 3월 달에 파월은 금리 동결을 했고 앞으로 5월 달에도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당분간은 고금리 동결 기조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꺾이는 폭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지표는 연준의 자산 규모를 볼 텐데 코로나 때 급격히 늘어났던 유동성이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긴축 진행 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여파가 있고 그리고 미 대선 전에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풀었지만 결국 트럼프가 승리했고 유동성 푸는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긴축 시기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자산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는 거죠. 다음은 TGA 잔고를 볼 텐데 TGA 잔고는 뭐냐면 미국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냅니다. 그냥 간단히 미국 정부의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잔고가 이렇게 많다는 건 미 정부가 지출을 적게 했고 잔고가 이렇게 줄어간다는 건 미 정부가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은 TGA 잔고에 예치하고 재정 지출에 쓰이는 돈은 TGA 잔고에서 인출해서 씁니다. 현재 TGA 잔고가 급격히 하락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틀은 고금리로 긴축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정부 지출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 약간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본인의 정책이 불러올 급격한 침체를 나오지 않게 조절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미증시가 다시 또 정고점을 뚫고 고공행진할 것이냐? 그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현재 미국 국민들의 은행 대출 연체율도 코로나 터졌을 그 시기에 4월에 정점을 찍고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급감했었는데
지금은 고금리 긴축 시기라서 코로나만큼 다시 또 오르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미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인 호황기였는데 트럼프 관세 부과 우려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의 액션, 경기 둔화를 만들면서 더 이상 빚을 돌려막기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 초부터 급증하고 있고요. 2년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주식에서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한 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급등하는 각도가 심상치 않고요. 코로나 때도 급등하는 각도가 상당히 가팔랐는데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를 돌파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죠. 오른쪽 차트에서 길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하기엔 아직 많이 이르고요.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현재는 있지만 경기 침체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 국민들의 심리가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인스타그램인데요. 제 인스타그램에 항상 제가 업로드 해놓으니 참고하시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오히려 급등하면서 4.9%대입니다. 그리고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3.5%에서 3.9%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0.6%나 급등한 건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월은 3월, 5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침체 우려 속에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고 있고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은행 대출 연체율과 그리고 부동산 대출 연체율을 보면 이번에 파월이 금리 동결하면서 관세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일시적이지 않은 듯 하고요. 우리는 일시적이라는 말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죠. 미국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팍팍 올릴 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월의 일시적이라는 발언을 100% 믿기보단 차트와 매크로 지표들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은 현재 현금만 480조 이상을 쌓아두면서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해서 조정이 다 끝났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워렌 버핏은 절대 그렇게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정치적인 발언을 잘 하지 않는 워렌 버핏조차 관세는 전쟁 행위라고 얘기하고 결국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되는 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또한 버핏 지수를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이 시장에 엄청 공급되었을 때 미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할 때도 버핏 지수는 19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00% 넘었다가 소폭 다시 내려와서 190% 부근이고요.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데 그 당시에는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었을 때고 지금은 고금리 긴축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2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미국 중간선거가 내년 11월 3일에 있습니다. 엄청난 빅 이벤트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쯤부터 빌드업이 들어갈 텐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경제 지표든 미국 증시든 지금과 같이 방치하지 않고 끌어올리면서 미국 중간선거를 대비할 거고요. 결국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위해서 올해 적당한 조정이 필수 조건이긴 합니다. 현재까지 매크로 지표를 살펴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 정고점을 올해는 돌파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아직 미 경제는 양호하나 뭔가 큰 항공모함이 쭉 상승하다가 뱃머리를 살짝 돌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 워낙 고평가되어 있고 현재 시중 유동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트럼프 정책 유동성이 워낙 큰 변수고요. 경계를 해야 될 시기라는 말입니다. 내일 제가 미국 증시 차트 분석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 그러면 오늘 올린 매크로 분석 영상과 차트 분석 영상을 함께 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왈